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국토본 상임대표 민경욱 대표님이 특파원 출신이고 그러시니까 외신이나 이런 분석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류신 재무장관이 거의 동시에 올린 트윗을 소개했습니다. 즉, 한 반나절 전쯤에 미국의 국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을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협조적인 트윗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자, 국방부, 미 국무부, 미 재무부, 여기는 지금 나라를 떠받치는 중추적인 세계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방부는 이미 대통령의 그런 성격으로 개입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국무부 장관, 그리고 이번에 재무부 장관 같이 협조적인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세력에 대항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대응이 최대한 헌법 질서 내에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작동해서 자유민주주의 모국 미국이 부정선거에 굴복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처럼 질서를 파괴한 부정선거 세력들을 판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미국 얘기를 왜 떠들었는가? 그것이 우리 한국의 한박이, 우리 한국 부정선거의 쌍둥이, 우리 한국 부정선거의 확대 재생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은 우리 한국 4.15를 마치 테스트베드라고 그러죠. 시험대, 리허설, 전초전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보니까, 미국의 한 주 정도 크기 되는 한국에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성공!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와 딱 붙어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더라.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아주 잘 굴러간다. 자신감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담하게 본진을 허물러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을 되살려 미국까지 부정선거로 자기들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반복되느냐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도 우편투표가 제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번에 제일 난리난 것이 우편투표였죠. 한국에서도 전자개표기 부여해서 다 시키니까 영 다른 동작을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일이 미시간주에서도 일어납니다. 리셋하니까 영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정직한 기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만 작동돼야 되죠. 두 개의 프로그램 벌써 틀려 먹은 것입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우편투표 부정, 그리고 전자개표기 부정, 컴퓨터 부정이죠. 이런 일이 똑같이 미국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허무는 그러한 거대한 검은 세력의 실체가 더욱 수면 위로 떠오르게 반대했습니다. 언론 파면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김영삼이 김대중이 반대했습니다. 중앙제철만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김영삼이 김대중이 반대했습니다. 어떤 국가정책을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을 배불르고 등사주기에 해준 게 바로 박정희의 등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1940년 대화기되고 48년 정부협주고
190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패해가지고 3.15 지상정이 일어났습니다. 4.19 의회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죽도록 위기에 처자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를 건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혼란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가가 혼란해서 망한 나라가 어딥니까?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다 국가가 혼란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깡패를 잡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부 다 제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신 없고 경제 실망고 조국 구분당하셨고 하면 된다고 신념을 세웠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끝에는 경제적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자, 그 나라 경제가 이래서면 5가지 선행을 맞아야 경제가 됩니다. 첫째 자본이 있어야 되고, 둘째 자본이 있어야 되고, 셋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넷째 교육이 돼 가서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뭐가 있었습니까? 자본도 없어, 자원도 없어, 기술도 없어, 교육도 안 됐어. 인력 하나가로만 이 나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국가란 말입니까?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고, 국민의 정산을 모으고, 국가 경제를 일으켰다 원동력을요. 국가 비전. 그 비전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삶을 배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웅을 못 만들어요. 자, 중국의 모택동원 문화혁명을 한다고 10년 동안 나라를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공산주의 창시라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시대적 상이라고 해가지고 영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광화문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광화문에 동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없는 나라는 민족 없었고 박정희가 없는 나라 전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 독재자를 돕으십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 한국은 7월때 반도이탄 반독과 역사권 4대 강조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어느 나라가 군사동맹을 생겼습니까? 미국 후 66년 동안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말이고 경제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연안길다 땅에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 그것도 한 번도 지원을 하고 지금도 일본 놈들은 잠자고 있는 국군 출장입니다. 중국은 의료, 고의료 역사가 액을 시킵니다. 심지어 이도도 땅도 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없는 남정부가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출장을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국제사는 정의도 아니고 의의도 아니고 힘을 노립니다. 사마로 국가 지키고 아프리카 대통령 내면서 불변의 감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기고 밀기고가 1990년 수반 대국가 훌륭한 편습이 있었죠. 미군이 쳤어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바로 바다에 서베니스타라에서는 중국이 미군을 정찰했습니다. 필리핀 국제작전과 세선과 승선을 중국은 오히려 아예 고섭니다. 동봉 활동까지만 만들고 현재 남중의 군대가 요충지로 되겠다. 이게 국제사의 힘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구해야 이 국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월남 패망 당시 국력과 모든 면에서 월남이 월남도 1등했습니다. 근데 패망했습니다. 패망 후 월남은 여열만 나라가 병사선수들이 수표를 받겠습니다. 대통령 서기가 기회로 차트로 낙선한 똥집과 공을 갖춰냈고 교회 비설장도 공을 갖춰냈고 가장 정력나고 민주적이고 진석받은 정치라도 우라도 공을 갖춰냈습니다. 합작사는 공사로 2000년 600만이 살되겠습니다. 보통 80만이 살았습니다. 월남은 1973년 월맹에 제안한 평화의 때에 쏟아놨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철새다. 미국이 철새가 1975년 4월 30일 월남을 선신하여 점령했습니다. 간접들이 많았습니다. 간접들은 민족과 평화를 의장했습니다. 이들이 가세한 것은
차가 여기로 와 있어. 차이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좀더 여러분들을 가지로 몰아내서 국가가 제공하는 작은 복지, 그 복지에 연연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래가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아니면 나라에 대한 큰 의생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예의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뽑은 표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은 안중이 덮고 오직 본인들의 정권 잡는 것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투표를 촉발하고 투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상하다. 부정선거 그거 단순히 의혹 아니야? 일부만의 의혹 아니야?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번 5월에 올해 5월에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우편 투표에서 일어나서 재선거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에서 이것도 역시 부정선거 보십시오. 지금 이 강남거리, 강남역에서 더 신논현역까지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네. 신논현역까지 이렇게 4.15 부정선거 깃발과 피켓을 들고 이렇게 오가면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지금 계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 이분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시겠어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걱정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방관자로 혹은 무관심 혹은 침묵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방관자로 또는 침묵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거리로 나와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이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부대에 서울 경기에 있는 이런 4.15 부정선거 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 강남역에 나오셔서 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공부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의 근본은 토지 개인 소유입니다. 그 토지와 그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임대시 과연 법치주의입니까? 문재인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습니까?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니 잡아버리겠다! 부동산과 관련 시기 책임자 문재인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강남 도심 한복판은 우리 부정선거를 외치는 애국자들의 움직임으로 후끈후끈 춥지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을 7시간 막지 못했다고, 최순실한테 뭐 조종을 당한다고 선동이 되어서 촛불 집회 나오시고 그렇게 잘못하셨던 분들 모두 지금 이곳으로 나오셔서 박근혜 대통령께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고 선동이 되어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촛불 들고 나갔지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복귀를 시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들 다 반성하셔야 합니다. 모두들 이곳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진실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북두반, 또 북두분의 김수진 대표가 감옥에 잡혀가지 않도록 여러분 나와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포 아주머니, 예.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죠. 왜냐, 이거는 민주당이 이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별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현재 대통령도 이런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4.19 정신에 해당하는 3.15 부정선거 때 그때 당시에 어떤 부정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있었죠. 부대통령이 부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부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도 없는 대통령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야를 했습니다. 본인의 부정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우리는 요즘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졌다.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네.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신 시민들과 외치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속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라고 해야만 바로 헌법 수호가 의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뭐 할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살기가 팽팽하실 겁니다. 뭐 코로나가 뭐 2.5단계다, 2.75단계다, 뭐 나중에 2.99단계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뭐 3단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코로나는 뻥이다. 뭐라고요? 코로나는 뻥이다.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나왔습니다만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먹인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지금 쓴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뻥이다. 어떻게 왜 뻥이냐? 말도 안 돼. 그러면 언론에다가 전부까지 다 거짓말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요, 서울은 물론이고 지하철을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지하철에서 감염이 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지하철 감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침 출근길 가보십시오. 온몸을 부비부비 대면서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딱딱하게 앉아있습니다. 앉아있고 서있고 막 그냥 빡빡하게 되면 다 그런 차 있어요. 그렇다 해도 절대 지하철은 폐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할 말이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한마디 얘기하면 이때까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사람이 죽는 바이러스는 숱하게 나왔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 바이러스가 나와서 서울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예전 박원순 씨가 무슨 중전시다 어쩌다 하면서 난리를 쳤었죠. 근데 그게 1년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 같든지 뭐든지 어떤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돌연변이가 된다. 계속 변종이 나온다는 거죠. 무섭죠? 돌연변이 하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이 돌연변이가 되면서 더 무서운 거 감염력이 상당히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희소식인 게 치사율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이거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까지 모든 바이러스가 마찬가지였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죽은 사람이 뭐 400명, 500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우리나라에서 감기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었어요. 1년에. 그럼 뭣도 아니죠? 감기만도 못한 거죠? 코로나는 뭐보다 못하다? 감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근데 코로나 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합니까? 왜 교회로 문을 닫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삶이 팍팍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상한 법들, 우리 국민들 괴롭히는 법들, 그리고 많은 세금을 내는 법들, 우리 국민들은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권한이 물론 전 국민적으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개개인의 국민들로서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세금을 안 냈다. 나는 이렇게 세금 부당해. 난 세금 안 낼 거야. 어디 가죠? 감옥 갑니다. 국민들이 끌려가는 거죠. 재산 뜯기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상한 법에 의해서.
이상한 법이 어디서 나와요? 국회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국회에서 이상한 법을 만드는 사람 누구냐? 국회의원.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특히나 외국 사람, 특히 중국 사람들에게 유리한 이상한 법들을 만들고 있죠? 왜냐? 가짜 국회의원이니까. 자, 그럼 그 가짜 국회의원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부정선거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나온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이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헌법에 명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아까도 뭐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그런 뭐 집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런 폭압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화가 나 있고 여러 가지 집회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모든 집회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언론에 이상한 프레임을 많이 씌워가지고 뭐만 한다 그러면은 나이 든 할아버지들만 하는 운동,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이미지를 많이 씌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부정선거는 다릅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규명하자는 운동에 반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걸 반대를 하니까 부정선거 뭐 밝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막 반대를 한다 치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거야? 라고 이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이다, 그리고 뭐 선관위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운동에 딱히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봐도 선거에서만큼은 올바로 치러지는 게 그들 입장에서도 맞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선거를 한다 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명분까지도 생기는 거지. 굳이 우리가 이걸 반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어떤 집회를 하는 그런 많은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 이게 여기 하나만 될까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데 이 7,400만의 공화당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다시 수검표를 해야 된다, 다시 검표를 해야 된다는 말이 퍼지게 될 겁니다. 이미 도미니언 기계의 포렌식 감정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선거 부정이나 아니면 선거 결과에 오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다 라고 정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계가 센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지난 2018년에 만들어놨는데 그건 뭐냐 하면 미국 국내 선거에 외세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서 그 관련된 기계들을 전부 다 압수하고 수사하고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어디서 취합합니까? 정보국들이 하죠. 미국의 DNI라고 있습니다.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원 혹은 국가정보국, 국장이라는 뜻인데요. 아저씨, 그 언니 왜 안 나와요? 이쁜 언니 왜 안 나오냐고. 몰라요. 안 만나요? 저 요즘 안 만나요. 왜 안 만나요? 상징적인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바쁜가 했습니다. 봐요. 전 불러요, 전화해서. 강남 얘기 오라 그래요. 이란에 토요일날 항상 이 시간에 한번 오라 그러세요. 개입이 네. 있었다. 근데 근데 그게 원래는 부정선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보고서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심각한 애가 있겠지. 특히 중국의 알아요, 제가. 개입에 대해서 근데 집어넣어야 될 것이 부정선거도 있기 관심 때문에 있어야 돼요, 12월 국민은. 18일보다 이거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데드라인이 없잖아요. 좀 늦춰졌으면 좋겠다 라고 예를 구하는 요청들이 있었다라고 18일 이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하원,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중국이 개입이 됐고
수아벨이라는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의 하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하원 의원이 빵빵인가요? 라고 하는 중국의 스파이, 여자 스파이와 잠자리를 함께했다. 이런 결과들을 펠로시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따끈따끈한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정보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 그거를 자기네들만이 아는 게 아니고 이 하원, 상원에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봤지?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외세의 선거 개입 사태를 수사하겠다. 이거를 사전에 알려주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난 링컨 대통령이 했듯이 계엄령을 내리는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람이 좋게만 생겨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으로 아시는데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남북전쟁 전에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언론 기관들을 폐쇄하고 14,000명을 구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국가의 내전 상태에 준하는 선거를 가운데 놓고 생기는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공화당원들은 빨리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제 발효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걸 12월 14일 날 투표를 했죠. 각 주에서. 제가 전에 워싱턴에 모여서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50개 주가 자기의 그 입법부 각 주의 주의회에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6개 주에서 경합주에서 민주당 말고 공화당원들이 따로 별도의 대결을 하는 그런 선거인단의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는 대통령을 지금 전체 인기 투표에 바이든이 우리 주에서 된 거로 나왔지만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를 찍는다라는 따로 별도의 명부를 만들어서 지금 보냈습니다. 송부를 했습니다. 이게 1월 6일 날 개표가 됩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가 됩니다. 그 개표의 사인은 누가 볼까요? 하원 의장은 펠로시인데 상원 의장은 누굴까요? 상원 의장은 미국의 법상으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펜스 부통령이 개표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6개 주에서는 민주당 것도 오고 공화당 것이 와서 서로 누구의 표를 개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펜스가 어느 것을 개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헌법이 부통령에게 주어준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2주에서는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외한다든가 아니면 뭐 바꾼다든가 이런 토론을 2시간씩 하게 되거든요. 2시간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이번에 있었던 투표로는 안 된다. 그러면 하원 의원들의 투표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월 6일 날의 개표와 계엄령과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죠. 다음번 대통령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1963년생으로 토끼띠로 나이가 같습니다. 이 훌륭한 폼페이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생리션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 12월 6일 날 베네수엘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두로 대통령의 당에 유리한 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 표가 보니까 부정선거였다. 근데 그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1000대의 선거 관련 기계를 어디서 구입했느냐? 중국에서 만든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근데 돈은 어디를 통해서 냈느냐? 러시아를 통해서 냈어요. 자, 그게 가져올 때 어디를 들렸느냐? 이란에 있는 항구를 들려서 베네수엘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베네수엘라, 중국, 이란, 다음에 러시아는 민주적인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투표 관련 기계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한 통 속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지금 그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샌션을 가한다,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중국,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었던 대선에 영향을 미친 다른 나라들을 제재하기 전에 그 시범 케이스로 베네수엘라의 민주체제를 어지럽히는 부정선거를 만든 그 주력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벌써 이 주변을 때리는 주변을 때리는 작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로 볼 때 아직 미국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미국 선거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에 앞서간다고 하는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주 힘든 형국의 길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이 법치주의가 서 있는 미국에서 이것이 극복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번 대법원에 얽혀 있는 저의 부정선거 관련된 소송도 잘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의 4.15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음에 관련자가 처벌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거죠? 네.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얼른 자가 격리 잘 마치고 여러분과 반가운 얼굴 함께하면서 소주잔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조직하라. 소리치라. 네. 안녕하십니까. 대국 시민 여러분. 네, 소리 지겠는데 화면을 바꿔줄 수 있어요? 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호 상임대표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정확하고도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러한 진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민경호 상임대표님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화가 치미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의 이 분노를 이 아스팔트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 부정선거를 모두 알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분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집회를 한 그 이유, 그 목적을 같이 외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를 따라서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5는 부정선거! 4.15는 부정선거! 4.15는 부정선거! 검증길 공개하라! 검증길 공개하라! 4.15는 조작됐다! 4.15는 조작됐다! 국제감정 수용하라! 국제감정 수용하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4.15는 부정선거! 4.15는 부정선거! 검증길 공개하라! 검증길 공개하라! 4.15는 조작됐다! 4.15는 조작됐다! 국제감정 수용하라! 국제감정 수용하라! 언론이 막아서도 언론이 나가서 우리들은 밝혀낸다! 우리들은 국가 주도 증거인멸!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선거 조작 범죄자들! 범죄자들 늦기 전에 자수하라! 늦기 전에 자수하라! 선거 조작 범죄자들! 범죄자들 사형을 각오하라! 사형을 각오하라!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라! 진실을 규명하라!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네,
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토부 4.15 부정선거 국민투자본부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시위대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1인 시위를 진행하시고 각자 해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